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하신 뒤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가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같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AI 때문에 오히려 싸진 우량 기업을 샀습니다. 누군가는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투자 구조 자체가 과거 버블과 닮아가고 있다며 실제로 돈을 걸고 반대편에 선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AI 논쟁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용시장과 개별 가치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오늘은 지난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공개된 빌 에크먼, 버크셔 해서웨이, 세스 클라먼, 하워드 막스의 오크트리, 마이클 버리, 크리스 혼, 그리고 스콜업너의 움직임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13F 공시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13F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투자자가 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한 미국 상장 주식 등을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포트폴리오 대부분의 기준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현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공매도, 일부 파생상품, 해외자산, 현금 등을 모두 보여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있다 라고 단정하지 않고 6월 말 당시 실제 돈을 어디에 배치했는가, 그리고 이번 주 새롭게 나온 직접 발언은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 에크먼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포트폴리오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새로운 6개 투자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넷플릭스, S&P 글로벌,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그리고 알콘입니다. 에크먼처럼 보통 10개 안팎의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몇 달 사이에 6개를 새롭게 공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번 변화는 에크먼의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큰 포트폴리오 개편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목 이름보다 공통점을 보는 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세계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신용평가와 금융 데이터,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는 거래소와 청산, 금융시장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알콘은 안과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 어렵고, 이미 고객이 많이 붙어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으며, 사업이 잘 돌아갈수록 반복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에크먼이 보는 것은 단순히 AI 주식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기업 이익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AI 쪽으로 돈이 너무 강하게 몰리면서 반대로 좋은 기존 기업 가운데 일부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네 전체에 엄청난 신기술 태풍이 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존 집들을 일단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크먼은 그 가운데 잠깐 이 집은 태풍이 와도 쉽게 안 무너지겠는데 하는 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재미있는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에크먼은 2022년 넷플릭스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전에 틀렸던 종목이라고 해서 영원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현금 흐름, 그리고 가격이 바뀌면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크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경제적 해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비슷한 방향에서 훨씬 더 큰 돈이 움직인 곳도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버크셔의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버크셔는 알파벳 보유량을 직전 분기보다 약 83% 늘렸습니다. 6월 말 기준 약 1억 600만 주, 평가액으로 약 378억 달러입니다. 알파벳은 이제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어 버크셔에서 세 번째로 큰 주식 투자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파벳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버크셔는 무려 14분기 동안 주식을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약 235억 달러어치 주식을 사고 약 37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오랜 기간 현금을 쌓던 버크셔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 자사주도 약 45억 달러어치 매입했습니다. 반대로 은행 쪽은 조금 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일부 금융주 노출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미국 주식이 싸졌다고 판단했다 라고 해석하면 너무 넓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쓸 기업과 줄일 기업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 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거래를 전부 워런 버핏이 알파벳을 샀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버크셔의 최고 경영자는 그렉 에이블이고 버핏은 회장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을 크게 늘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버크셔가 13F에서 밝힌 공식 매수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알파벳의 사업 구조를 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AI만 가진 기업이 아닙니다. 검색, 광고, 유튜브, 클라우드에서 이미 막대한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AI가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AI 경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기존의 거대한 현금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 거장들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AI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기존 사업에서 충분한 현금을 벌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스 클라먼을 보겠습니다. 클라먼의 바우포스트도 이번 주 새로운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바우포스트의 미국 주식 공개 포트폴리오는 23개 종목 정도로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ME 그룹을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핵심 종목인 아마존과 알파벳도 늘렸습니다. CME 그룹은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금융 인프라 기업입니다. 주가지수, 금리, 원자재, 외환 등 수많은 선물과 옵션이 거래됩니다. 시장 방향이 위든 아래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거래소에는 사업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클라먼이 앞으로 변동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CME를 샀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13F에는 매수 이유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월 말 기준 바우포스트가 CM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었고 아마존과 알파벳도 확대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클라먼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라고 하면 흔히 주가순 자산 비율이 낮은 회사, PER이 낮은 회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거장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현금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가치에 비해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형 플랫폼 기업도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바우포스트의 아마존과 알파벳 비중 확대는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AI와 빅테크 말고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운용사도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공동 창업한 오크트리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은 하워드 막스의 새로운 메모가 아닙니다. 오크트리 캐피털의 2분기 13F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샀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오크트리의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크트리는 이번 분기에 10개의 신규 종목을 추가했고 11개 종목을 완전히 정리하는 등 상당히 큰 포트폴리오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포지션에는 C 리미티드, 메이크 마이 트립, 비아셋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오크트리 스페셜티 랜딩, 즉 신용투자와 관련된 상장 기업에 대한 노출을 크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반면 페트로브라스와 노키아 같은 기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빠졌습니다. 이걸 보고 하워드 막스가 이제 기술주 대신 신용주를 사라고 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막스의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크트리의 공개 포트폴리오에서도 시장 전체를 한 방향으로 베팅하기보다 이험 대비 가격이 달라진 곳을 계속 갈아타고 있다 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워드 막스의 기존 투자 철학과도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막스는 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 가격의 위험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오크트리 포트폴리오도 경기가 오른다, 내린다 라는 한 문장보다는 어디에서 위험 대비 보상이 더 좋아졌는가 라는 질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이클 버리입니다. 버리는 이번 주 AI 시장에 대한 경고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버리가 문제 삼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버리는 이번 주 자신의 공식 글에서 AI 기업들이 서로에게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다시 상대 기업의 GPU,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순환금융 구조를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AI 회사 B에 돈을 투자합니다. B 회사는 그 돈으로 C 회사의 반도체를 사고 D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C와 D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시장에서는 AI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다시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제가 버리의 문제의식을 쉽게 한 문장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 바깥에 실제 최종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물론 AI 기업들 사이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끼리 투자하고 서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버리가 경계하는 것은 그 구조의 부채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보다 투자와 매출이 앞서갈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자본 비용이 됩니다.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내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면 그 자산에서 투자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버리는 이 과정에서 2028년 전후를 중요한 기본 시간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표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버리가 2028년에 AI 버블이 반드시 터진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투자 사이클이 계속될 경우 그 시기쯤에는 지금 쌓이고 있는 AI 인프라와 자본의 경제성이 훨씬 분명하게 시험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 자신의 트레이딩 포스트에서도 숏 포지션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한 곳에는 롱 포지션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버리는 미국 증시는 전부 거품이다 라고 한 방향으로만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곳은 숏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삽니다. 즉 버리 역시 결국 보고 있는 것은 가격과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에크먼과 버리는 완전히 반대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에크먼은 묻습니다. AI 때문에 좋은 기존 기업까지 너무 싸진 것은 아닌가? 버리는 묻습니다. AI라는 기대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보다 너무 비싸진 기업은 없는가? 질문 방향은 반대인데 결국 두 사람이 보는 것은 비슷합니다. 가격이 가치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 혼을 넣으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크리스 혼은 TCI라는 매우 집중된 장기 투자 펀드를 운용합니다. TCI의 최근 공개 포트폴리오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2분기 13F에서는 남아있던 마이크로소프트 포지션도 전량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AI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경쟁 우위, 특히 오피스와 일부 클라우드 사업의 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에크먼과 혼의 생각이 재미있게 갈립니다. 에크먼은 AI 공포 때문에 기존의 좋은 해자가 너무 싸졌을 수 있다 고 봅니다. 혼은 반대로 그 해자가 정말 AI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다 고 봅니다. 그리고 최신 2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TCI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을 약 12% 더 늘렸고 마틴 마리에타와 벌컨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건설자재 기업을 새로 편입했습니다. 즉 모든 기술 기업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모든 AI 기업을 산 것도 아닙니다. AI가 실제로 기존 사업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쉽게 복제하게 만들어 해자를 낮추는지를 기업별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겠습니다. 스콧 럼너입니다.
럼너는 지금까지 나온 투자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기업의 10년 뒤 가치를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고 얼마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가를 봅니다. 8월 11일 시타델 시큐리티즈가 공개한 럼너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옵니다. 럼너는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리셋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계적인 흐름이 추가적인 디레버리징보다 재레버리징 쪽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예를 들어 CTA나 변동성 타깃팅 같은 시스템 자금은 자동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낮아지고 주가 추세가 다시 안정되면 이 자금들은 반대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럼너가 보는 매수 주체가 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패시브 ETF 자금, 기업 자사주, 그리고 옵션 시장입니다. 특히 럼너는 발표된 기업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고 실적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 가능 기간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수급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가 장기적인 AI 금융구조를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비싼 시장도 단기 수급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럼너를 버리와 같이 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버리는 말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경제성이 위험할 수 있다. 럼너는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 안에는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늘어날 수 있다. 둘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시간축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거장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은 AI 공포 속에서 기존 경제적 해자를 찾습니다. 버크셔는 알파벳을 대폭 늘렸습니다. 세스 클라먼의 바우포스트는 아마존과 알파벳을 늘리고 CME를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공동 창업한 오크트리는 신용과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공개 포트폴리오를 크게 교체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AI 산업의 순환금융과 자본 비용을 경계합니다. 크리스 호는 AI가 기존 해자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스콜 럼너는 장기 가치평가와 별개로 현재 주식시장 안의 단기 수급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거장들의 움직임에서 오히려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AI가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가? AI 사용자가 많아졌다는 것, GPU가 부족하다는 것,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투자한 돈보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AI가 기존 기업의 해자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알파벳처럼 기존 현금 창출 사업 위에 AI를 붙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대로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이면 산다. 도 아니고 AI 기업이면 위험하다. 도 아닙니다. 기업마다 다릅니다. 세 번째,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지금 가격이 좋은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00년 인터넷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인터넷이 거품이었다는 말은 틀립니다. 인터넷은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많은 기업의 가격이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과 현재 모든 AI 관련 주식의 가격이 정당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당장 시장을 누가 사고 있는가? 아무리 장기 가치가 중요해도 단기 시장은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개인, CTA, 패시브, 자사주, 옵션 시장의 방향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급격하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세 가지 숫자를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기업들의 설비 투자 대비 자유현금 흐름. 두 번째, 미국 장기금리와 변동성. 세 번째, 시장 상승 폭입니다. 엔비디아와 몇몇 대형 기술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형주, 금융, 산업재, 동일 가중 지수까지 같이 올라간다면 시장의 상승 기반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이 따라오지 않고 장기금리는 올라가고 변동성까지 커진다면
벌이가 이야기하는 위험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거장들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말을 정답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에크먼은 경제적 해자를 봅니다. 클라머는 가격과 안전마진을 봅니다. 막스는 위험 대비 보상을 봅니다. 버리는 가격과 현금 흐름의 괴리를 봅니다. 호는 해자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를 봅니다. 럼너는 당장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돈을 봅니다. 그리고 버크셔는 거대한 현금을 실제 기업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거장들의 돈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AI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그 경쟁 우위를 오래 유지하고 그런 기업을 우리가 적절한 가격에 사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장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왜 생각을 바꾸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장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음 분기에는 오늘 본 포지션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누가 더 사고 누가 다시 빠져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